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뚜렷한 기준은 하늘이지요. 눈에 보이는 하늘, 마음속의 하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69강입니다. 셋단자는 기준을 알려고 합니다. 셋단자는 원칙을 찾으려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기준과 원칙을 아는 것이 한자 공부의 기본이니까요. 오늘은 바를 정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바를 정자입니다.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뜻이 있고 정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를 정자는 한일자와 그칠 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될 때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글자 상부에 한일자가 배치되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칠 지자는 그치다는 뜻도 있고 정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정자는 하늘을 향해 정지한 모습이 바른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기준을 두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지요. 진리의 시선을 고정한 그 모습이 바를 정자가 표현하는 바른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는 것이죠. 똑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의 대표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른 것의 정석인 것이죠. 또 마음속으로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똑바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똑바른 것이지요. 바를 정자는 하늘을 향해 정지한 모습이라 표현하면서 진리의 기준을 두고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도나 처지가 바르고 떳떳한 것을 정정당당이라 하지요. 또한 정직하다고 할 때나 정당하다고 할 때도 바를 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를 정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정사정자입니다. 정사정자는 정사를 의미합니다. 바로잡는다는 뜻도 있지요. 이 정사정자는 바를 정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것이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나라일을 다스리는 일을 말한 것이죠. 정사정자는 나라일을 다스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정자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일이 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일을 다스리는 근본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규정자들은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나라일을 다스리는 근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른 것에 대한 깃발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바로 정사입니다. 정사라는 말이 의미하는 나라일을 다스리는 근본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비하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하정사는 코 밑에 닥친 일에 관한 정사라는 뜻으로서 하루하루를 겨우 먹고 살아가는 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어찌 언자입니다. 어찌 언자는 어찌 또는 어떻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찌 언자는 바를 정자와 세조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뜻이 있고 세조자는 새를 의미합니다. 이 어찌 언자에 사용되는 세조자는 새의 머리 부분이 생략되고 바를 정자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양인 것이죠. 어찌 언자는 새를 바르게 하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새의 머리를 고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특별한 경우에 새를 조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를 훈련시켜 다른 사냥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창공을 날고 있는 새를 훈련시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찌언자는 새를 바르게 하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으로써 사람이 새의 머리를 고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를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짐승과는 다르게 하늘을 나르는 새는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언감생심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히 하지 못할 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또 어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를 정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칠정자입니다. 칠정자는 치다는 뜻도 있고 때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칠정자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바를 정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천천히 걸어갈 척자는 걸어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칠정자가 의미하는 치다는 것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천자의 명을 받아 무도한 자를 치는 것을 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누구를 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치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의 명을 받아 무도한 자를 정벌하러 가는 그런 것도 친다는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정자가 의미하는 그 치는 일은 가서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바르게 고치려 행동하는 일을 칠정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도한 무리들을 정벌하러 군인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무도한 자를 정벌하러 가는 그 모습이 칠정자인 것이죠. 칠정자가 의미하는 그 치는 것은 가서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잘못을 바르게 고치려고 행동하는 일을 칠정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정서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정벌하고 서쪽으로도 정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리저리 여러 나라를 정벌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정복한다고 할 때, 정벌한다고 할 때 칠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증세 증자입니다. 증세 증자는 증세를 의미하고 증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증세 증자는 아를 역자와 바를 정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아를 역자는 앓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세 증자는 바른 몸에 병든 모양이 증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몸에 나타나는 병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증세라고 하는 것이죠. 증세라는 것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바른 것에 병들어 있는 상황이 증세 증자인 것이죠. 몸이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콧물이 나기도 하고 몸살이 나기도 하고 통증이 있기도 하고 코가 막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증세입니다. 증세 증자는 바른 몸에 병이 든 모양이 증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나타나는 병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대증하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증하약은 증세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증상이나 갈증이라는 말에서도 증세 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를 정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이 가지런할 정자는 가지런하다는 뜻이 있죠. 정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런할 정자는 묶을 속자와 따라갈 치자와 바를 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묶을 속자는 묶다는 뜻이 있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또 바를 정자는 바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정자는 묶는 일을 따라가며 바르게 하는 일이 정돈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트러진 사물을 바르게 하려고 계속해서 묶는 일이 가지런할 정자가 표현하는 정돈입니다. 흐트러진 것들을 정돈하는 가장 기본은 묶는 일입니다. 일정 크기로 묶어서 세워놓으면 그게 바로 정돈인 것이죠. 가지런할 정자는 정돈을 의미하는 것인데 묶는 일을 따라가며 바르게 하는 일이 정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트러진 사물을 바르게 하라고 계속해서 묶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이하부 정관이라는 말이 있죠. 이하부 정관은 오얏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서 속담으로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또 정리라고 할 때나 정돈한다고 할 때 가지런할 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를 정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바른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최소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